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감사라입니다. 저는 달무지기라는 작품을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AI로 만든 작품에 포토샵으로 수정을 한 후에 저희 5살 아이 딸과 함께 슬라임과 다양한 파츠로 꾸며서 완성하였습니다. 음, 혹시 달무지개라는 단어를 혹시 모두 알고 계신가요? 이 달무지개는 비 오는 후에 맑은 날 밤에 달빛에 비친 현상으로 생기는 이 달무지개라는 건데요. 어, 이게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로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참 무지개를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무지개라는 뜻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 저에게 주신 사명이나 또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또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작품에 나온 이 두 분은 저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하나의 문은 열려 있고 한 개의 문은 닫혀 있죠. 어, 여러 개의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닫혀 있는 마음을 이제 닫혀 있는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닫혀 있는 문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사고방식, 그리고 또 고정관념, 그리고 또 편견들이 있을 거고요. 또 저희 자기 안에 또 고집스러운, 네, 또 자기의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아이의 또 순수하고 맑은 그 마음을 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처럼 또 맑고 또 이제 활짝 열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제 5살 딸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전달하고자 네, 마지막으로 슬라임과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가요? 또 어떤 닫혀진 문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기독 AI 작가협회 SA 강세정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패션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요. 원래 대학교 때까지 꿈은 드레스 디자이너였는데 돈을 벌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해서 기성복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런데 옷을 20년 동안 만들면서도 항상 이런 드레스 디자이너에 대한 꿈이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두 작품은 상상의 순간 꽃띠르라는 작품과 저의 딸을 위주로 한 리틀 디자이너 수아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디자이너의 생활을 끝내고 나서 집에서 이제 딸아이와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디자인 아이디어 보드도 만들고 마네킹의 옷도 입혀가면서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꿈이 다시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의 엄마로서 있으면서 천천히 내 꿈을 위해서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80살 정도쯤 되면은 드레스 디자이너의 꿈을 한번 이뤄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세운 가운데 AI라는 기술적 도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AI를 만난 건 저에게 너무나 행운이었는데요. 어떤 제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저의 내면과 만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고,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말 마구 끄집어내서 저 안에 나와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드레스 디자이너가 되는 그런 순간을 AI로 표현을 했고요. 꽃띠르라는 영역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즈 원단으로 직접 수공예 작업을 해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작가 김고희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 컨셉은 쉽다입니다. 아주 쉽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파인애트를 한다 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그림 네 작품이 한 세트인데 이 그림을 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뮤지션에 넣으면 그림이 4개가 뜹니다. 그 4개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4가지를 하나의 컨셉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스타일은 다 다르게 했어요. 하나는 연필, 하나는 목탄, 하나는 콘테, 하나는 파스텔. 그래서 네 가지 이 스타일을 가지고 각각 그 주제에 맞춰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서 저도 그 그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파인아트의 매력이에요. AI가 거의 60% 정도? 5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60%, 많게는 70%까지도 만들어주는 이 그림에다가 내 것을 넣는 거예요. 내 것을 넣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건 내 작품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과 내 이 손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비연필, 저도 이거를 이제 기억에 첫 번째 기억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사비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목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재료여가지고 목탄을 그리는 동안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콘텐데 이제 흑백을 지나서 컬러의 시대가 될 때 그 컬러가 주는 그 기쁨,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환한 기쁨 같은 걸 표현을 해봤어요. 컬러로. 그래서 주제는 전부 다 수국이고요. 수국을 가지고 이렇게 4가지의 주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가 이번 컨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독 AI 작가협회 부이사장 김농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저의 작품은 바로 테트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은 통곡의 벽을 모티브로 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바로 히브리어 중 9번째에 있는 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트라는 단어는 이게 9번째인데 생긴 모양이 여성의 자궁과 같고 9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그러한 새 생명의 잉태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생긴 것 자체가 약간 그 뱀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모양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뱀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리고 놋뱀을 거기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바로 그 구원의 놋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놋뱀을 의미하는 테트를 가운데 담고 희미하게 보이지는 잘 않지만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과 그리고 여기 코 그리고 여기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잘 보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메시아 대신, 즉 테트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서 이미 오셨고 지금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트라는 이 이미지, 제 작품은 바로 여러분 곁에서 멀리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니 그분을 빨리 여러분들이 더듬어 찾아서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시라라는 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테트라는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I 아트와 상상의 경계에 출품한 김세아 작가입니다. 저는 인물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AI 그림을 한번 출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조금 해본 게 있는데, AI와 제가 그리는 극사실주의 인물화와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또한 이 AI의 한계, 그리고 이걸 제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에 대해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초상화의 인물은 성경 속 이야기인 그 우물가의 여인을 모티브로 제작한 건데요. 저는 인물의 표정과 그 다음에 인상 그리고 분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AI가 얼마나 잘 저의 의도와 맞게 잘 표현을 해내었을지 그것이 가장 제가 의도했던 거였는데 AI가 아직까지는 얼굴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제가 그리는 실제 평면 작업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단지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그 차이가 있지만 제가 의도한 대로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우물가의 여인의 그 스토리를 잘 아시듯이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접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기대와 환희의 감정을 갖고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을 했어요. 좀 잘 나온 것 같고, 특히 이제 벚꽃까지는 AI가 했는데, 이런 흩뿌리기 기법은 저희 아크릴의 가장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장 대중적인 그런 방법을 취해서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반짝이고 이제 햇빛에 반사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니 작가 김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작품을 할까 생각했을 때 AI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논란이랄까? 이것이 얼마나 저작권이 있느냐 또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넣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류가 되게 굉장히 많은 지혜를 쌓아서 미술들이 발전했던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퍼스펙티브라는 게 생기고 더 현실적인 그림을 그린 것처럼 AI에 있어서도 결국 계속 발전해가는 어떤 기술적 상황과 미술적 상황이 그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미술이 아니다 기다라는 것들이 좀 논의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인류의 지혜가 축적된 것이 AI 미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솝우화라든지 고대 설화의 어떤 모티브들을 가지고 가장 최신의 기술과 함께 미술로서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이번에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설화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지혜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기술적으로도 구현되는 어떤 인류의 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소재를 한번 같이 써봤어요. 저희가 자개라고도 부르죠. 마더 오브 펄이라고 하는데 되게 오래되고 또 고전적인 소재인데 AI 그림하고도 전혀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림에 있어서 또 어떤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구현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지니 작가 김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작품을 할까 생각했을 때 AI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논란이랄까? 이것이 얼마나 저작권이 있느냐 또는 얼마나 사람들이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넣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류가 되게 굉장히 많은 지혜를 쌓아서 미술들이 발전했던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퍼스펙티브라는 게 생기고 더 현실적인 그림을 그린 것처럼 AI에 있어서도 결국 계속 발전해가는 어떤 기술적 상황과 미술적 상황이 그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미술이 아니다 기다라는 것들이 좀 논의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인류의 지혜가 축적된 것이 AI 미술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솝우화라든지 고대 설화의 어떤 모티브들을 가지고 가장 최신의 기술과 함께 미술로서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이번에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설화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이소부와의 여우와 두루미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지혜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기술적으로도 구현되는 어떤 인류의 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또 오래된 소재를 한번 같이 써봤어요. 저희가 자개라고도 부르죠. 마더 오브 펄이라고 하는데 되게 오래되고 또 고전적인 소재인데 AI 그림하고도 전혀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림에 있어서 또 어떤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아티스트 김희숙입니다. 제 작품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던 반려동물을 이제 다 떠나보내고 그리워하는 어떤 꿈의 모습을 또 AI를 통해서 작품으로 한번 승화시켜봤습니다. 기존에 보통 이제 AI를 생성하고 난 뒤에 이제 작가의 작업을 한 것과는 달리 저는 이제 기본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 원화 손으로 스케치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 작품이 아니고 수년 전에 남편이 저희가 같이 반려동물을 이제 뭐 4, 5을 2, 3년 안에 보내면서 그 상실감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케치로 열 몇 작품을 해서 한번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여인은 이제 저이고요. 제 자화상이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원래 이제 AI 아트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본업은 작가는 아니고 이제 디자인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AI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AI 아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봄부터 이제 AI 아트 미드저니하고를 접하면서 나도 한번 이제 기존에는 작가로서는 활동하지 못했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작품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방법은 이제 온라인 거를 또 짧은 시간에 손으로 스케치한 작품이라서 제가 요거를 AI 아트로 생명력을 좀 불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그림을 AI 프롬프트에 넣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줄까 라는 그런 궁금증에 계속 돌려봤는데 사실 이제 평범한 그림이 아니라서 굉장히 해석하는 게 힘들어서 제가 계속 프롬프트에서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고 제가 제 감성과 어떤 의도를 스토리를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프롬프트가 해주었고 기본 이제 AI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물이 있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유사하게 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었는데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페드로스 증후군이 조금 더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눈물이 없어지고 약간 얼굴이 좀 피곤은 하지만 누워서 잠자는 모습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을 어떻게 보면 미드전이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다채롭게 생성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 작가로서 이제 제 마음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색감은 노란 금색과 반려동물들이 원래는 슈나우저였고 회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상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단조롭게 흰색으로 제 옷과 동일하게 흰색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생생하게 이제 생성을 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여기에 반려동물 실제 모습이 들어갔을 때는 너무 오히려 마음이 좀 아프고 제가 뭔가 집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잊혀져가는 그런 느낌을 해서 모호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배경도 아주 단조롭게 그냥 밤에 내 꿈에 잠자는 그 느낌 그대로 꿈에서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모습으로 했고 여기 이때 그림에서는 마지막 아이가 있었는데 이때는 갔습니다. 그래서 간 아이는 아직도 뭔가 지상에서 방금 이제 발을 디디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고 오히려 하늘이 청량하게 맑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뿌옇게 파스텔로 만들어서 제 그리운 감정들이 아직 아이들을 감싸고 있는 느낌을 한번 표현해주고자 금색 라인과 이 머리 스타일은 제 자화상이긴 한데 금색으로 해서 뭔가
희망, 아이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희망을 보여주고자 표현하였고, 이 작품을 하면서 후작업은 저렇게 수작업으로 제가 따로 하진 않았고, 그냥 포토샵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오히려 이제 더 너무 잘 만들어줘서 조금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제가 이번 작업을 하면서 사실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그런 기회인데 너무 감사하고, 만약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혼자였으면은 이거를 제가 전시회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평생 협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같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을 잃은 그런 마음들도 많이 승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작품을 계속 고민하면서 꿈을 꿨는데 제가 여기서 아직도 아이들을 집착으로 이제 잡고 있다는 마음도 들었는데, 꿈에서는 아이들이 여기서 다 나와서 제 주변을 이제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꿔서 아마 이 후속 작품으로는 제가 또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보고, AI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AI를 접하면서 우리의 감성과 경험과 기억과 뭐 방안에 있던 스케치 이런 부분들을 뭔가 같이 협업했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전시회는 굉장히 저한테 의의가 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예술가 AI 작가 노아입니다. 오늘 제가 전시한 이 작품은 아크릴로 주로 이제 재료가 아크릴이고요. 4개 레이어링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냥 볼 때는 밋밋한 표면에 얼굴이 라인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이 미술 장르가 워낙에 미니멀리즘과 또 초현실주의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웬만하면 이 그림 안에서 관객들이 볼 때 그냥 상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의 그 어떤 예술의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의 여인이 이 윤곽은 외면의 세계를 상징하고요. 이 검은 모든 이 금속의 모든 것들은 내면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4개 레이어링이거든요. 맨 뒤에는 이 금속 판이 있고, 그 앞에 아크릴을 깔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크릴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무광 시트지에 이제 표면에 이 작품의 얼굴 옆모습을 그림을 넣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자아의 그런 모습들, 내가 나를 보는 인식, 타인이 나를 보는 인식,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 걸 또 생각하게 하고, 사람의,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지만, 이 레이어가 4개임으로써 사람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양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인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의 영역 또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렸지만,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이렇게 빈 공간에서 여러분들 무한의 상상과 그런 발견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행복한 세상을 여는 빅그림책 대표 노주아입니다. 저는 이번 전시회에서 구름이의 깜짝 선물이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생성하였는데요. 그 중에 6번째, 8번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생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윤지, 고도미, 구름이 다양한 구름 친구들이 있습니다. 배경은 미드저니 알파로 생성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름의 변화, 색깔을 나타내었고요. 각각의 주인공들은 따로 스티커 스타일로 출력을 해서 폼보드에 부착을 하여서 입체적으로 아크릴판에 부착해 보았습니다. 제가 모티브로 삼은 것은 우리 앤서니 브라운 선생님의 구름 공항의 그림책을 모티브로 해서 구름들의 다양함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에렌 버커 선생님의 그 머나먼 여행 그림책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 색채 도구를 이용해서 구름이가 직접 살아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작품은요, 미드저니 인공지능의 기술과 또 인간의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신선하게 그려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키링을 준비했는데 벌써 다 나갔네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보니까 참 기쁩니다. 제가 18개만 준비한 게 참 안타까운데요. 다음에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열쇠고리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즈앤라임 갤러리에서 빅그린책 노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명은 다라이고 정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 위에 아크릴 컬러를 위에 덧 입혀서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미드저니를 이용해서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후 작업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제가 작가로서 뭔가 뜻깊은 시간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협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마리 선생님처럼 동양화 전공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연꽃 이런 꽃 같은 거를 어릴 때부터 항상 많이 그렸어요. 사군자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원래는 소재가 사이버 펑크나 좀 미래적인 거를 주제로 항상 많이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하고 있어서 좀 이번에 제 작품을 혹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시고 제 작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재밌게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의 작품이 아니라 완전 다른 느낌으로 하는 게 이번에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는 달성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릴 때부터 꽃을 굉장히 좋아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진지하게 느끼면서 소재를 자연에서 많이 찾아가고 영감도 자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번 소재를 또 자연적인 것들을 채택을 했던 게 확실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제목이 천상의 정원입니다. 이게 정원이 이 지구상에 있는 정원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정원을 제가 상상을 해서 미드저니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번에 제가 제작을 했었는데 그 작품을 제작하게 된 그 배경이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분이 올해 3월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남편의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인데 아직도 그게 많이 슬프고 그런 슬픈 감정들을 약간 승화시켜서 작품에 녹여내서 고모를 저희 아이들에게 고모라서 고모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고모에게 드리는 선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고모가 지금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만들었고요. 일단 저랑 같은 믿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서 고모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화분들을 가꾸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제가 마음도 약간 좀 달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작품이고 저에게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은 작품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흐르면서 좀 동양화로 시작해서 AI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쭉 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번에 후 작업을 아크릴을 입혀서 하면서 또 한층 더 좀 성장하는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많은 좀 그런 도전도 됐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전시를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작가 리시안 탁입니다. 오늘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의 제목은 인생의 궤적입니다. 이 작품을 구상했던 계기는 인생은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왜 아름다울까? 이것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실 이제 성경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능력을 인간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티브가 될 만한 것을 이제 가장 핵심에 놓은 이 원자폭탄의 핵심과 같은 부분으로 해서 능력을 표시를 했고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그 능력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능력을 표현하며 살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시간들을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한순간만 바라보면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아름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의 살아온 과정을 뒤를 돌아보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궤적들, 그 궤적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궤적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캠퍼스로 출려가다 보니까 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평면이 아닌데 입체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입체를 입체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굴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인가 꿈인가 목표인가 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순간 잡았던 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꿈의 실타리를 풀어나가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실타리를 풀어나가다가 열매를 자그맣게 맺기도 하고 또 아예 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풀다가 말기도 하고 모든 순간들이 다 모여서 어느 순간 한순간이 됐을 때 자기의 능력치가 폭발이 되고 그 폭발된 그 순간들이 모여서 자기의 인생길을 만들어갑니다. 그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 바람을 이겨내고 넘어섰을 때 그 순간에서 뒤를 돌아보면 자기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내 인생의 궤적들이 모아놓은 것을 보니 아름다웠구나. 이렇게 추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태어나면서 암호가 같은 세상이었지만 내 능력을 폭발시켜 나가는 전체 흐름 과정이 이 점과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생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발레리나가 마지막 순간에 춤을 추는 그 모습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품 작품은 인생의 궤적, 인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작가 예나입니다. 저는 레고 블럭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만들기 시작입니다. 레고 블럭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본과 흩어진 조각들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작품의 시작점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작가 예나입니다. 저는 레고 블럭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제목은 만들기 시작입니다. 레고 블럭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본과 흩어진 조각들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작품의 시작점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작가 박필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한국 기독 AI 작가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제 작품은 Image of Ourselves인데 여기서 Ourselves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람인 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이미지를 품고 있는 우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면서 지낸 우리의 그 본래의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생성하고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추가로 붙여서 만든 혼합 매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미지를 서로 알아가고 느끼기 시작했을 텐데 아담 할아버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할머니는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멋진데? 뭐, 나 이뻐? 뭐 이런 표현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이후에는 참 따뜻하다, 밝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어, 웃긴데, 좀 느끼한데, 또는 어, 뭐 시크한데, 무섭다, 그런 수많은 이미지들을 서로 경험하면서 아주 익사이팅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사한 이후에 우리들의 이미지, 모습은 대충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이사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마도 그때는 그래도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겉과 내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정과 같이 이렇게 맑고 투명한 이미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색감과 질감을 결정했습니다. 네. 아울러 우리 사람들, 우리들끼리 서로 수많은 사람들끼리 얽히고 설키면서 도저히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상당히 망가진 우리의 이미지, 그 이미지에 대한 회복, 그리고 제 자신의 회복에 대한 소망도 여기에 좀 담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AI 아트와 상상의 경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빅토리 백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삶의 고달픔을 표현했는데, 나의 딱 이 모습이 그 프롬포트에서 그 입력을 해서 딱 넣으니까 딱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주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만 놓고 제가 작품 이 출품을 안 하려고 하루 전날까지 이걸 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삶의 고달픔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표현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고달퍼서 삶이. 그래도 제가 삶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표현을 뭘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그걸 바로 심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심장이 뛰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심장이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까지 이렇게 전달돼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심장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그냥 이 고통 속에서 이대로 좌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뭔가를 바라보는 눈이었고 그게 바로 하늘의 별자리였어요. 그게 바로 비둘기 자리였는데 그걸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하나하나 찍었는데 우연찮게도 그 비둘기 자리가 프롬프터가 만든 그 형상의 그 자리 그대로 비둘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과연 이 비둘기 자리가 프롬프터가 형성한 이 자리에 이대로 있었는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희망은 있구나, 기적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쟁이 작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작품이 여기 가상경제 꿈속의 초점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감성적인 접근을 표현해 보았고요. 꿈과 같은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제목에서 나타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 작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 작품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탐구했던 작품입니다. 노란 토끼 작가가 직접 찍은 이 노을 사진들과 이제 이 AI가 만든 이미지들을 결합해가지고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이 노란 토끼 작가가 현실의 노을을 이 카메라라는 매체를 통해서 촬영해서 자신의 공간에 전시한 장면을 연출했어요. 이를 통해 지금 이 가상과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표현하고자 하였고요. 결국 이 작품은 가상 속 이 토끼 작가의 존재가 현실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토끼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토끼 작가는 이 노을은 마치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을 어루어 만지는 듯해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진들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룹전의 공간의 경계에서라는 작품을 전시하게 된 시온이라는 작가입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저의 작품을 설명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던, 그리고 대학까지 어떤 회화 쪽을 전공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술관 쪽에서 일을 조금 하려고 시작하던 때에 어떤 인테리어라는 공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같은 걸 보고 근데 그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이제 그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간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제 작품을 보시면 약간 공간에 대한 느낌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공간 설계를 하면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생들한테 과제를 냈을 때 현대에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재료를 선택해봐라. 작품을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런 노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굉장히 특이하고 본질 걸 찾아내는 그런 재료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모던하고 미니멀한 현대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져 있는 그 미니멀한 공간에 이렇게 녹색 체어가 놓여져 있고 굉장히 현대 미니멀한 공간을 표현하고 모던함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일단 그렸고 그 밖에서 보이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이가 높은 곳인지 낮은 곳인지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어떤 행성 같은 구체를 하나 AI를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사실 이곳이 높낮이뿐만 아니라 어느 곳인지 굉장히 모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AI 아트라는 기본을 가지고 저에 대한 피지컬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공간 속에서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과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작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AI라는 분야를 조금 회화 분야에 새롭게 분야로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의무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을 동양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감성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얘를 AI하고 어떻게 접목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AI 그림 자체 생성도 저는 거의 프롬프트는 쓰지 않고 제 그림을 그리고 뭘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를 조금 많이 해서 브랜딩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품이 나온 거를 주제는 항상 애초부터 뭘 생각했냐면 훼손되어지는 이 자연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거를 자연하고 접목시키는 거를 사람의 지문을 형상화시킨 패턴으로 항상 생각을 해서 그것만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항상 패턴을 한 그런 패턴의 지문의 패턴을 형상화한 거랑 그 다음에 자연은 항상 자연물. 그 중에서도 저는 꽃, 나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넣어요. 그래서 소재로 나온 거는 이 그림이고 이 그림 자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AI스럽지 않은 그림을 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거고 위에 거도 사실은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을 밑바탕으로 해서 한국 페인팅으로 하고 그리고
요새 갑자기 금색에 꽂혀가지고 금색으로 칠한 거, 금분으로 칠하고 이것도 전부 다 한국화 페인팅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얘를 이번 전시를 생각하면서 전혀 다른 변형을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원래 이 그림을 스트라이프로 다 쪼갰어요. 쪼개서 요게 그거거든요. 얘를 여러 방면으로 보는, 사방면으로 보는 이미지로 얘가 나온 거고, 얘를 쪼갠 거예요. 쪼개서 앞하고 뒤를 이렇게 순서를 쭉 반대로 1번에서부터 20번, 그러면 1번, 20번, 2번, 19번 이런 식으로 붙여봤죠. 그리고 얘를 다시 뒤집었어. 회전을 시켜서 다시 쪼갰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르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는데, 사각형이 이렇게 보니까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패턴이 하나하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각 스퀘어 패턴이. 그래서 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애들 쓰는 그 나무 토막, 그게 뭐죠? 애들이 이렇게 나무 토막 가지고 노는 거, 그 위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붙이면서 나무 토막 위에다가 원목에다 붙이니까 아래가 깊이감이 없어가지고 먹으로 토막을 물을 들였어요. 토막 물 들여가지고 위에다 붙이고, 그래서 다시 조합을 하고 딱 보니까 얘하고 이미지가 똑같아. 멀리서 보면 얘하고 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같은 건 아닌데 형상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붙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AI 그림과 내가 막 마음속에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돌고 돌아와도 같은 형상으로 보인다. 억지로 붙인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시리즈로 한 10시리즈 정도 만들고, 그래서 얘는 항상 이 원초적인 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돌아와도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런 게 나의 의미고, AI 그림과 내가, 사람들은 멸시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모든 것에서 돌고 돌아도 하나로 통할 수 있다, 그런 융합의 관계가 나의 회화와 AI 그림과의 같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같다, 서로 상호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아티스트 조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의 이름은 새로운 차원의 문이라는 작품이고요. 이번에 저희 주제가 AI 아트와 상상의 경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문이 하늘에 떠 있죠. 구름 위에 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상이라는 것들을 구름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제 AI라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이 문, 그런 경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은 닫혀 있죠. 왜 닫혀 있냐면 이 AI 아트라는 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작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텐데, 그 활동들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가에 다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열리지 않은 문,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문을 여는가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상상의 그런 공간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 바로 앞에 보면 보석이 좀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지공예를 통해서 후작업으로 좀 작업을 한 결과물이고요. 이 보석들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은 AI 아트가 좀 미시의 영역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돈이 된다,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시대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보석들은 아직은 우리가 문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이 AI라는 세계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있을 여러 가지 좀 좋은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비행기, 안 보이시겠지만 조그맣게 비행기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비행기는 이 무늬의 사이즈를 좀 비교하고 싶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비행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이렇게 조그맣고, 이 조그만 거에 비해서 문이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 문은 굉장히 거대하다. 이 AI라는 문은 아직은 우리가 잘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대한 문이다. 라는 그런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AI에 대한 궁금증, 관심을 넘어서서 이 문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마인드 캔버스입니다. 마인드 캔버스란 내 마음의 캔버스, 무한대인 내 마음에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담고 싶어서 마인드 캔버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저와 만나는 수강생 분들, 그리고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그 마인드의 마음속에 무한한 그림을 그리기를 희망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로 마인드 캔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작품 이 두 가지는 내면의 파편과 꿈꾸는 세상이라는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기도 하지만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자기 내면의 다양한 자아들과 씨름을 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타협도 보고, 이런 다양한 생각의 파편들을 이미지로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비나 꽃이나 이런 화살표는 앞으로 나아가는 먼 미래를 비전을 한번 그려봤고요. 특히 이제 나비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변태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태어나서 알부터 나비가 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세상을 나아가는 것처럼 내 안에 내면의 그런 자아들과 씨름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꽃도 피우고, 때로는 제가 요 진주 붙인 거는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건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눈물이 없다면 인생을 사는데 결코 성장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건, 늘 갈망하는 게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누구처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또한 나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성, 내가 정말 믿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결국 기도와 믿음뿐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합니다. 결국 기도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의 파편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AI 아티스트 마달, 그리고 황승환입니다. 네. 이번 작품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호기심 천국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이번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 천국은 어린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천국을 어떻게 꿈꿔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고요. 그 표현한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그 모습을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린이날 가장 많이 가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놀이동산이죠. 네, 그래서 놀이동산에 가면은 알록달록 솜사탕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됐는데, 그 솜사탕과 같은 모습의 구름을 잔뜩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하늘 위에 있으니까 구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솜사탕이 알록달록한 그런 구름의 형태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씬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미드저니에서 그 이미지 작업을 다 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가 원하는 그런 그 알록달록한 세계,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한 톤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서 하나를 스타일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놀이터도 있고, 뭐 동물들이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도 있고, 또 놀이터 같은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뭐 그 장난감 같은 기차도 다니고 막 굉장히 다양한 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순수한 우리 어린아이의
본 천국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미드젠을 아까 작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런웨이 젠3에서 그 영상 작업을 하고 캡컷에서 전체적인 씬을 영상 편집을 했고 전체적인 톤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좀 미세 조정을 좀 했고요. 제가 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지만 누구나 이게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진짜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박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요, 제주의 아름다운 석양을 담은 그 그림입니다. 이 석양이 질 때 제주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저희 집에 앞에서도 바다가 바로 보이는데 가까이 해변에 나가서 보면 이 파도가 몰려올 때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보석과도 같아서 그 순간의 찰나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 그림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더 실질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인조 보석으로 붙여서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제주도 하면은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많아요. 이것들을 좀 많이 표현하고 싶은 제 마음속에 그런 좀 열망을 품게 되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제주도를 많이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I 작가 김광철입니다. 제 작품은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요 커피 이미지와 이 커피가 흘러나오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죽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런 부가트 커버 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하나의 커피들은 사실 우리가 마실 때는 한 잔의 커피가 되어 있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또 그 로스터의 그 섬세한 로스팅을 통해서 한 잔의 커피가 되기 위한 블렌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그 경험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영감을 얻어서 그걸 모티브로 이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AI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실 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사실 제가 10년차 바리스타인데 제 처음 바리스타로서 일을 했던 카페가 갤러리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시회를 하는 작가님들을 보면서 저같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정말 이런 미술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런 전시회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런 AI라는 이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저같이 미술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전시회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게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많은 생각과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AI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 나가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